여러분 안녕하세요, 공민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겁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보험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성훈입니다. 네, 오늘도 정성원 박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가 함께 썼던 책 금융영업 트렌드 2022 그 책 중에서 2장 2부 두 번째 꼭지 기업복지 보장보험의 비상 요 내용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최근에 특히 좀 뉴스가 되고 있는 내용인데 오늘 그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다루려고 하는데 최근 그 뉴스하고도 좀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입법 배경에 대해서 왜 이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 나왔는지 그 입법 배경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최근 들어 기업들의 잦은 사고가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 발생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사고만 보더라도 그렇죠. 그런 영향으로 작년 1월에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많이 아실 텐데요.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의 민사, 형사 처벌을 강화하는 법인데요. 노동자가 사망하면 사업주 또는 CEO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겠고요. 법인에게는 50억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는 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벌금이 센 것 같아요. 세죠.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고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만만치 않은데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건가요, 지금 이게? 네, 올해부터 적용이 되는데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제외가 되겠고요. 네. 그리고 50인 미만의 사업장은 2년 동안 유예가 되어서 2024년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들여다보면 사업장에서 어떤 사업주도 기본적으로는 사고를 막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죄송한데 뭐 종업원이 좀 거칠게 표현하면 다치든 말든 난 상관없어 이런 사업주는 없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런 거하고 비교해 봤었을 때 이게 벌금은 너무 과도한 게 아닌가. 네, 그렇죠. 실제 사고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나? 이런 네. 것들도 좀 궁금하거든요. 어떤가요? 혹시 1년에 몇 명 정도가 산재 사고를 당한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죄송합니다. 감이 전혀 없습니다. 저도 자료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1년에 무려 11만 명. 아. 1000명대도 아니고 만명대도 아니고 10만 명이 넘어간 11만 명이 사고를 당하고요. 매년 11만 명이 네. 재해사고, 그러니까 산재사고를 당한다는 네네, 건가요? 맞습니다. 꽤 많은 숫자인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그 중에는 예. 상해뿐만 아니라 질병으로 인한 산재도 약 한 15,000명 정도 되고요. 최근에는 출근길 혹은 회식 후 기갓길 사고도 산재가 인정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는 걸 아마 뉴스를 접하셔서 그렇죠.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산재사고가 더 많아지겠죠? 네. 그럼 결국 사업주 입장에서는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그러면 건설 현장 이런 데서 사고가 많은 네,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2018년 기준으로 한번 보면요.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사고가 굉장히 많았고요. 네네. 규모별로 보면 30인 미만 기업에서 발생 건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비율로 보면 제조업이 가장 많고요. 한 33% 정도. 그리고 30인 미만 사업장의 사고 비중은 무려 75%나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건 갑자기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30인 미만 기업에서 유독 사고가 많은 거는 어디 있다 보세요? 그러니까 큰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안전 관리를 하는 그런 부서나 직원들을 있겠지만 또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직원들을 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겠죠. 그래서 그리고 안전에 대한 조금 의식이 조금 부족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역설적으로 보면 30인 미만 기업 같은 경우는 사업해서 돈 벌어먹기도 바쁜데 그렇죠. 그것도 챙기기도 쉽지 않은데 오히려 사고는 이런 데서 나고 그렇죠. 그러면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는 것이 그분들을 향할 가능성이 큰 거네요. 네. 절대적이죠, 비율이 보더라도.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제조업의 어떤 뭐랄까요 사슬로 본다면 계층으로 본다면 제일 좀 열악한 분들인데 이분들이 그럼 어떤 대비를 좀 해야 될까요? 대비랄까?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사업주 입장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산재 사고가 발생하면 소송도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통상 산재 사고 사망 시에
산재에서 한 1억 정도의 보상이 나오지만 예.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는 약 2, 3억 정도의 추가 자금이 더 필요하게 됐죠. 아, 근데 소규모 회사에서 이런 돈은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따라서 저는 기업 단체 보험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여기 방송을 들으시는 FP 분들도 사업주분들 만나면 이 이슈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셔야 되겠고요. 또 이런 위기가 또 FP분들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 단체 보험으로 해결을 한다는 거는 아까 이제 설명을 해주실 때 산재 보험에서 네, 사망 사고가 나면 1억 정도의 돈은 산재 보험에서 나오는 네, 건가요? 네, 네, 그럼 맞습니다. 그 정도는 나오는 거고, 그럼 그 이외 엑스트라의 어떤 자금으로서 그죠. 합의를 하기 위해서 합의를 하기 위해서 네. 또는 뭐 어쨌든 좀 합의라는 뉘앙스는 뭐 그렇지만 어쨌든 네네. 현실적으로 그렇죠. 유족들하고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사적으로 법인이 사적으로 든 보험에서 뭐 1억이든 2억이든 3억이든 도저히 나와서 네. 좀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네. 많은 소송들이 예상된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회사의 존폐의 기로에 있을 수 있겠죠. 예. 뭐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2억, 3억이라는 돈이 그렇게 작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면 작은 보험료로 이런 것들을 예. 미리 대비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아마 FP들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네. 방법이 되지 않을까 굉장히 생각이 드네요. 트렌디한 테마인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그냥 이제 FP 현업에 계시는 분들 얘기로 수익성이 많이 나는 보험 상품은 아닐 거예요. 그죠. 기업 뭐 단체 보험 이런 게 네. 뭐 FP들에게는 큰 수익이 나는 상품은 아니겠지만 종신보험에 비해서 아, 그렇죠. 그래도 접근해야 되는 좋은 테마다. 그렇죠. 분명한 테마다. 어프로치 할 수 있고 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네. 그걸 가지고 나중에 어때요? 대표분들과 뭐 법인 계약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거기에 있는 직원분들을 네네. 개인 보험들도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하나의 어프로치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굉장히 좋지 않을까. 또 제가 어저께 뉴스를 봤는데도 뭐 현대중공업에서도 뭐 제조업이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압사하는 사고가 발생해서 또 뭐 맞습니다. 직원이 뭐 희생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 꼭 예.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주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오늘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한 얘기를 좀 정리를 해봤고요. 예, 일단 뭐 시대적인 배경, 또 선진국으로 가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런 게 또 도입됐을 것 같고, 네네. 예, 사람 목숨이 사실 중요한 거니까. 아유, 중요하죠. 그래서 사업주의 어떤 책임, 즉 사업주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생긴 것 같다. 그래서 FP님들에게는 이게 트렌디한 어떤 테마로서 굉장히 활용을 하셔야 된다. 네. 왜냐하면은 사업주들 입장에서 특히 30인 미만 사업주들 입장에서는 빈번한 사고에 비해서 대비는 잘 안 돼 있다. 네. 산재보험 1억 가지고는 유족들과 원만한 합의는 네.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기업 단체 보험을 통해서 뭔가 말 그대로 정말 보험이잖아요. 그죠. 보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예, 기업들에게 그런 어떤 재정적인 리스크를 해지하는 이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정리 잘 해주셨습니다. 예, FP 현업에 뛰시는 FP 여러분들 이 트렌디한 주제를 놓치지 마시고 네. 업체들 특히 30인 미만 아마 규모가 큰 데는 이런 내규나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어요. 공장도 깔끔하고 100명씩 되는 기업들은 그런데 말고 좀 열악한 30인 이하, 50인 이하 이런 기업들은 좀 많이들 어프로치 하셔서 이거를 소개를 좀 해주시는 게 필요하지 네.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저희 준비한 내용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